네, 안녕하세요. 네오젠과학학원에서 화학 비반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진 강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지산고등학교 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죠. 화학원 내신 분석 리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산고등학교의 시험 범위 자체는 3탄원 전체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타 학교하고 특별히 다른 시험 범위는 아니었고요. 시험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은 절대 아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충분히 공부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난하게 이제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시험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단원 자체가 이제 워낙 쉬운 단원인 것도 있지만, 문제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선은 일단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기출 문제들 위주로 이제 문제를 내셨고요. 여기서 이제 크게 응용된 문제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무난하게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도 낮은 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핵심 문항이라고 집어드린 문항 2개가 있는데, 원래 이 문제의 성격은 이제 좀 많이 어려웠던, 소위 말해서 이제 킬러 문항들을 좀 잡는 부분이 되는데요. 요 3단원 시험 난이도 자체가 워낙에 낮다 보니까, 다른 문항들에 비해서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 완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특별하게 낸 게 이제 10번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3단원 같은 경우에는 분자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무난하게 이제 비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이 몇 개씩 주는지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전자쌍하고 공유전자쌍을 주었는데 2개를 이제 곱한 값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이 분자가 어떤 분자인지 한 번에 떠오르지 않는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 투자를 해서 모든 이제 분자를 될 수 있는 분자의 경우의 수를 다 적어서 이제 직접적으로 빼면서 이제 문제를 풀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였다. 그래서 이제 핵심 문항을 좀 집어넣었고요. 사실 문제 자체는 조건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원자가 1개라든지 그다음에 2주기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들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결합에 대한 모형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조금 핵심 문항을 잡은 이유는 평상시에 저희가 이제 교과서에서 다루는 분자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간적으로 얘가 이렇게 생긴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당황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공유결합 쪽에서 이제 특별한 결합이라고 해서 이제 배위결합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고요. 그 배위결합에 대한 내용들을 좀 떠올리다 보면 바로 이제 예시가 이런 분자들로 나오기 때문에 편하게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온이라고 하는 것도 전체 물질에서 전자가 이제 얼만큼 빠져나가고 얻었느냐 그렇게만 좀 생각을 해주신다면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무난했었고 특별히 이제 응용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핵심 문항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3단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단원 자체가 워낙에 쉬워서 딱히 많이 말씀을 드릴 건 없어요. 그래서 시험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더 이제 꼼꼼하게 개념을 마무리 짓느냐 이런 싸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좀 이제 대강대강 외우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 부분은 수업 시간에 이제 놓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정돈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좀 여유가 된다면 이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웬만하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이제 유형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해서는 조금 암기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분자들에 대한 특징들을 주로 물어보는데 자주 나오는 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분자에 대한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습니다. 비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경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아예 이 숫자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완전히 그냥 암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걸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나오는 애들은 그냥 한꺼번에 외워버리면 훨씬 더 시험 시간을 단축시키고 편하게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3단원이 이제 워낙에 쉽기 때문에 이제 시험 점수가 무조건 오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무조건이라는 말은 좀 잘못됐지만 대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등급급도 같이 올라서 등급은 이제 안 오르게 되는 좀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3단원이 좀 무난하게 학교에서 출제가 되었다면요. 4단원 2학기 기말고사 얘기하는 거죠. 4단원 부분은 무조건 이제 좀 어렵게 낼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렵게 낼 가능성이 좀 농후합니다. 왜냐면 이제 3단원 부분에서
등급을 이제 완벽하게 가르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4단원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단원 내용 자체가 1단원과 거의 성격이 비슷하죠.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가짐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3단원에서는 쉬웠던 만큼 방심하지 말고 4단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대비해야겠구나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준비한 내신 분석 리포트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정말 감사합니다.